한국 없이 가자. 2024년 미국이 외쳤습니다. 일본이 따랐습니다. 한국을 대체하자 유럽이 동참했습니다. 143페이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무려 4,200억 달러가 모였습니다. 한국을 판에서 지우는 작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70% 우리가 만든다. 30년 무결점 공급 9개월이 주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공장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초거대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대만과 유럽이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혼자였습니다. 작은 땅, 적은 인구, 그러나 9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 9개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강태혁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애널리스트로 32년을 살았죠. 감정으로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숫자로 봅니다. 데이터로 봅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없는 반도체 재편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봤습니다. 한국이 추격하던 시절 봤습니다.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순간도 봤죠. 누가 오르는지 압니다. 누가 내려가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누가 빠지면 판 전체가 흔들리는지도 압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이 멈춥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제 이메일에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상무부 산하전략기획실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안. 143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 괜찮습니다. 예상 범위입니다. 1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 첨단 패키징 확대 방안. 이것도 정상입니다. 20페이지. 대만 TSMC 증설 계획. 당연한 수순이죠. 3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럽 반도체 법안이 나왔습니다. 중국 견제 전략이 나왔습니다. 70페이지. 이상했습니다. 아직 한국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뒤에 나오겠죠.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90페이지. 100페이지. 110페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0페이지. 130페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끝입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인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없었습니다. 저는 검색 기능을 켰습니다. 코리아, 영건, 삼성, 영건, SK하이닉스, 영건, 메모리, 17건.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메모리 시장 재편 필요성 메모리 의존도 축소 방안. 전부 똑같았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 70%를 쥔 나라. 그 나라 기업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한국 없는 반도체 재편안.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14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하는 건 실수로 불가능합니다.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걸 찾았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예측 가능한 협력 체계. 이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라 목록에서 한국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30년 넘게 단 한 번도 공급 차질을 낸 적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신뢰할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143페이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이 없다.
세계 메모리 70% 국가가 없다. 이건 단순한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먼저 삼성전자 최근 실적을 찾았습니다. 2023년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 세계 1위, 점유율 41.2%. 정상입니다. SK 하이닉스 점유율 28.8%. 세계 2위. 역시 정상입니다. 합치면 70%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납품 실적을 봤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삼성 메모리 사용, 엔비디아 마이너스 SK 하이닉스 고대 역폭 메모리 사용,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양사 메모리 혼용. 전부 한국산입니다. 그럼 품질 문제입니까? 불량률을 찾아봤습니다. 삼성 디램 마이너스 0.0003%, SK낸드 마이너스 0.0005%.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공급 차질은요? 지난 10년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팬데믹이 터져도 한국 반도체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가격입니까? 시장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산 디램 가격 마이너스 시장 평균, 한국산 낸드 가격 마이너스 시장 평균 이하. 덤핑도 아닙니다. 폭리도 아닙니다. 정확히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생각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기술력 마이너스 세계 최고, 품질 마이너스 세계 최고, 안정성 마이너스 세계 최고, 가격 마이너스 합리적. 이런 나라를 배제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이었죠. 2023년 8월 삼성전자 텍사스 신규 라인 가동 발표. 9월 SK 하이닉스 폴란드 연구소 설립. 10월 삼성 일본 요코하마 첨단 패키징 센터 오픈. 11월 SK 미국 인디애나 공장 착공. 4개월 만에 4개 거점입니다. 보통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봤습니다. 대만 TSMC, 애리조나 공장 마이너스 2020년 발표, 2024년 착공 예정. 인텔, 오하이오 공장 마이너스 2022년 발표, 2025년 착공 목표. 한국은요? 발표하고 6개월 안에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18개월 안에 가동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투자 규모를 봤습니다. 삼성 마이너스 향후 3년 300조 원 투자 계획. SK 마이너스 향후 3년 120조 원 투자 계획. 합치면 420조 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3,150억 달러죠.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미국 반도체법, 칩스법 전체 예산이 520억 달러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미국 정부 예산의 6배를 쏟아붓는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문서에서 한국이 빠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빨라서 빠진 겁니다. 미국이 계획 세울 때 한국은 실행을 끝냅니다. 일본이 합의할 때 한국은 양산을 시작합니다. 유럽이 예산 확정할 때 한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겁니까? 그래서 빼버린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 4시간 동안 한국만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문서는 틀렸다고. 한국을 뺀 순간 이 계획은 실패할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위싱턴에서였죠. 강 박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제죠? 내일. 어디서요? 워싱턴입니다. 하루 전 통보. 이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소환이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워싱턴 시내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간판이 없었습니다. 로비에 안내판도 없었죠. 그냥 주소만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하나 보였죠. 들어갔습니다. 14명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2명, 국방부 1명, 일본 경제산업성 3명, 대만 경제부 2명, 유럽연합 통상 담당 3명, 그리고 저 같은 민간 전문가 3명.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143페이지 문서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미국 쪽 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실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실행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까? 먼저 일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라피더스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2027년 양산 목표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대만 차례였습니다. TSMC 미국 공장 2호선 착공. 또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럽이 발표했습니다. 유럽 반도체법 후속 조치로. 여전히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요? 침묵. 5초쯤 흘렀을까요? 미국 쪽 인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죠? 공급망 다변화 차원입니다. 공급망 다변화? 한국이 70%를 쥐고 있는데 다변화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메모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대안? 구체적으로요?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일본 키옥시아 증산 지원, 대만 나냐 재가동 검토, 미국 마이크론 확장.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키옥시아 마이너스 점유율 11%, 나냐 마이너스 점유율 3%, 마이크론 마이너스 점유율 7%. 합쳐봐야 21%입니다. 한국 70%를 21%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생산 설비 증설에만 3년이 걸립니다. 양산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5년입니다. 그 사이 누가 메모리를 공급합니까? 일본 쪽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단계적이요? 한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자체 생산을 늘립니다. 점진적. 최소 5년입니다. 5년 동안 한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그 5년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DD램사를 양산할 때 한국은 DD램5를 팔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를 바꾼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앞서가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한국은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43페이지 문서는 공식화됐죠. 언론에 나왔습니다. 미일 대만 반도체 동맹 출범 중국 견제 위한 공급망 재편 유럽도 참여 의사 밝혀. 한국은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정부 성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항해 성명이나 우려 표명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일주일 뒤 미국 상무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비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반도체 수출 관련 협의 요청. 협의라고 썼지만 압박이었습니다. 너희도 우리 프레임워크에 들어와라.
한국 답변이 왔습니다. 이틀 만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답니까? 저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아닙니다. 이럴 땐 장문의 입장문이 나옵니다. 협력 의지를 표명하거나 우려를 제기하거나. 그런데 한국은 딱 한 줄이었죠. 검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고위급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명분은 반도체 협력 강화였죠. 실제로는 압박이었습니다. 우리 편에 서라. 회담이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됐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분야 협력 지속 합의. 구체적 내용은요? 없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럽연합 통상 담당이 서울에 왔습니다. 역시 같은 목적이었죠. 한국도 함께 가야 한다.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 또 검토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국 기업들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4월에 텍사스 공장 착공 발표. 예상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투자 규모 확대 발표. 당초 계획 대비 2배였죠. 압박받는 나라 맞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 4월 마이너스 전월 대비 8% 증가. 5월 마이너스 전월 대비 12% 증가. 고대 역폭 메모리 출하량 1분기 대비 2분기 23% 증가. 이게 압박받는 나라 수치입니까?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강, 이거 봤어? 뭘? 한국이 엔비디아랑 계약 추가로 땄어. HBM 물량. 얼마나? 향후 2년 전량 공급이래. 전량? 독점 아닙니까? 그것만 아냐.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AMD도 구글도 한국이랑 계약했어. 다들 HBM 확보하려고 난리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장기 공급 계약 삼성전자, 구글 HBM 독점 공급 한국 반도체, AI 시장 석권. 압박이 안 먹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압박하는 사이 한국은 다음 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를, 검토하겠다고만 했던 이유를,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시장이 이미 답했으니까요. 미국이 프레임워크 만드는 동안, 일본이 사절단 보내는 동안, 유럽이 협력 요청하는 동안, 한국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6월 초, 다시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화상이었죠. 같은 멤버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 쪽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 한국 기업 시장 점유율, 한국산 메모리 납품 계약 현황. 전부 상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시장을 더 잡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본 쪽이었습니다. 압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국이 흔들리는지, 한국을 배제할 수 있는지. 답은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7월.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죠. 한국 없이 가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움직임. 일본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80억 달러. 정부 지원금이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27년까지 2나노 양산. 한국 없이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움직임. 미국 마이크론이 뉴욕에 공장 착공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였죠. 미국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였습니다. 목표는요? 메모리 자금률 50% 달성. 한국 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움직임. 대만이 일본과 합작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구마모토. TSMC와 소니,
덴소가 참여했죠. 생산 품목은 차량용 반도체였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과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에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산을 썼죠. 이제는 안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움직임들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별 투자 규모, 목표 생산량, 예상 완공 시기, 숫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실제 대안이었죠. 8월, 첫 번째 균열이 보였습니다. 일본 라피더스 프로젝트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7년 양산 목표 재검토 중. 재검토? 2개월 전만 해도 확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일본 쪽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장비야. 장비? EUV 장비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ASML이 납기를 못 맞춘대. ASML.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제조사입니다. 왜 못 맞춰? 주문이 밀렸대. 한국이랑 대만이 물량을 다 가져갔어. 한국입니까? 삼성이랑 SK가 2년치를 선발주했대. ASML 생산 능력의 60%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산기를 켰죠. ASML 연간 생산량 마이너스 약 60대. 한국 선발주 물량 마이너스 36대. 일본에 돌아갈 게 없습니다. 9월. 두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공장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이유는 인력이었죠. 숙련 엔지니어 확보 난항. 구체적으로는요. 메모리 반도체 공정 경험자를 못 구한 겁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있으니까요. 미국 반도체 엔지니어 대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출신입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메모리는 다릅니다. 적층 기술이 다릅니다. 공정 노하우가 다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미국에 없습니다. 다 한국으로 갔으니까요. 삼성과 SK가 지난 10년간 미국 엔지니어 300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연봉을 2배로 줬죠. 그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합니다. 미국이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10월. 세 번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TSMC 일본 공장에서 수율 문제가 터졌습니다. 목표 수율 90%, 실제 수율 62%, 차이가 28%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수율 1% 차이가 순이익 5%를 좌우합니다. 28%면 적자입니다. 완전한 적자죠. 원인은요? 소재였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썼습니다. 품질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산 소재로 교체했죠. 도쿄 일렉트론 소재 아닙니다.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입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빼도, 인력을 빼도, 소재를 빼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1월. 저는 다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대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장소는 도쿄였죠. 이번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번엔 미국 쪽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현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번엔 일본 라피더스 마이너스 2년 지연 예상. 이번엔 미국 마이크론 마이너스 인력 확보 실패. 이번엔 대만 일본 합작 마이너스 수율 미달. 이번엔 전부 실패입니다. 이번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쪽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국 없이 메모리 자급 체계 구축 비용. 이번엔 얼마입니까? 이번엔 최소 5년. 이번엔 최소 3천억 달러. 이번엔 그리고 이번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번엔 성공 확률 30%. 이번엔 30%입니다. 이번엔 3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70%는 실패합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이번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이번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엔 12월. 이번엔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목은 간단했죠. 이번엔 한국 배제 시나리오 실행 가능성 분석. 이번엔 287페이지였습니다.
이번엔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요약본이 있었죠. 이번엔 결론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현 시점 실행 불가. 이번엔 이유는요? 이번엔 첫째, 기술 격차. 이번엔 한국과 나머지 국가 간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 마이너스 최소 3세대. 이번엔 3세대가 뭡니까? 이번엔 DDRAM을 만들 때 나머지는 DDRAM입니다. 이번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이번엔 둘째, 시간. 이번엔 자체 생산 체계 구축 소요 시간 마이너스 최소 7년. 이번엔 7년 동안 누가 메모리를 공급합니까? 이번엔 재고로 버팁니까? 이번엔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셋째, 비용. 이번엔 총 투자 비용 마이너스 4,200억 달러. 이번엔 성공 확률 마이너스 28%. 이번엔 실패 시 매몰 비용 마이너스 3천억 달러 이상. 이번엔 누가 이 돈을 대겠습니까? 이번엔 넷째, 시장 반응. 이번엔 한국 배제 선언 시 예상 파급 효과 분석. 이번엔 메모리 가격 마이너스 즉시 300% 상승. 이번엔 공급 불안 마이너스 6개월 내전 세계 전자기기 생산 차질. 이번엔 경제적 손실 마이너스 연간 8,500억 달러. 이번엔 이게 배제 비용입니까? 이번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상세 분석이 나왔죠. 이번엔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만약 한국이 보복한다면? 이번엔 시나리오 1. 이번엔 한국 메모리 수출 20% 감축. 이번엔 결과 마이너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15% 감소. 이번엔 자동차 생산 23% 감소. 이번엔 데이터 센터 구축 40% 지연. 이번엔 시나리오 2. 이번엔 한국 신규 계약 중단. 이번엔 결과 마이너스 AI 개발 2년 지연. 이번엔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불가. 이번엔 오지 통신망 구축 차질. 이번엔 시나리오 3. 이번엔 한국 기술 수출 통제. 이번엔 결과 마이너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전면 중단. 이번엔 게임이 끝납니다. 이번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다음날. 이번엔 내부 회람 문서가 돌았습니다. 이번엔 비공개였죠. 이번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번엔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방안 재검토. 이번엔 재검토입니다. 이번엔 배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번엔 문서 톤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이전 문서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3월 문서. 이번엔 한국 의존도 축소 필요성. 이번엔 6월 문서. 이번엔 공급망 다변화 전략. 이번엔 9월 문서. 이번엔 자체 생산 능력 확보 방안. 이번엔 그리고 12월 문서. 이번엔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이번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축소 강화. 이번엔 다변화 파트너십. 이번엔 배제 협력. 이번엔 저는 워싱턴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회의 분위기 어때? 이번엔 바뀌었어. 이번엔 어떻게? 이번엔 한국 얘기만 나오면 다들 조용해져. 이번엔 이제 아무도 배제 얘기 안 해. 이번엔 왜? 이번엔 숫자 봤잖아. 이번엔 불가능해. 이번엔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솔직히 말할게. 이번엔 우리 졌어. 이번엔 졌다. 이번엔 뭘 졌는데? 이번엔 한국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려고 했잖아. 이번엔 9개월 동안 해봤어. 이번엔 안 돼. 이번엔 그래서. 이번엔 방향을 바꿀 거야. 이번엔 방향을 바꾼다. 이번엔 어떻게? 이번엔 한국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거지. 이번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그게 되겠어? 이번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번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그들은 항복한 겁니다. 이번엔 1월. 이번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문서가 나왔죠. 이번엔 글로벌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개정안. 이번엔 열어봤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1장부터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 이번엔 핵심 파트너. 이번엔 9개월 전에는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번엔 지금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엔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강화. 이번엔 한국 생산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검토. 이번엔 한국 중심 공급망 안정화 방안. 이번엔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번엔 압박에서 협력으로. 이번엔 견제에서 의존으로. 이번엔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생각했죠. 이번엔 이건 굴복입니까?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엔 이건 인정입니다. 이번엔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인정. 이번엔 한국을 배제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인정. 이번엔 한국을 빼는 비용이 한국과 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인정. 이번엔 9개월. 이번엔 그들은 9개월 동안 모든 걸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압박했습니다. 이번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필연이었죠. 이번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번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번엔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한국과 함께 가는 게임. 이번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게임. 이번엔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번엔 2월. 이번엔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죠. 이번엔 제네바였습니다. 이번엔 중립지대입니다. 이번엔 이미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번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같은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하지만 표정이 달랐죠. 이번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체념이었습니다. 이번엔 의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개정안 초안입니다. 이번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이번엔 저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이번엔 단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전 문서. 이번엔 서플라이 CHAIN 베러퍼케이션 마이너스 공급망 검증. 이번엔 개정안. 이번엔 서플라이 CHAIN 코오더네이션 마이너스 공급망 조율. 이번엔 검증이 조율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이전 문서. 이번엔 리스크 매너지먼트 마이너스 위험 관리. 이번엔 개정안. 이번엔 파트너십 매너지먼트 마이너스 파트너십 관리. 이번엔 관리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위험에서 파트너로. 이번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바뀌어 있었죠. 이번엔 다이버서퍼케이션 마이너스 다변화. 이번엔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대신 들어온 단어. 이번엔 인터그레이션 마이너스 통합. 이번엔 코어퍼레이션 마이너스 협력. 이번엔 인터커넥션 마이너스 상호 연결. 이번엔 문서 전체 톤이 바뀐 겁니다. 이번엔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번엔 견제에서 협력으로. 이번엔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관련 조항입니다. 이번엔 새 섹션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3조. 이번엔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이번엔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의 필수 구성원으로. 이번엔 필수입니다. 이번엔 9개월 전엔 없던 단어죠. 이번엔 기술 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며. 이번엔 인정한다고 썼습니까? 이번엔 굴복 아닙니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한다. 이번엔 상호 이익. 이번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이번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엔 없었습니다. 이번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이번엔 일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엔 긍정적입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요. 이번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또 검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엔 회피였죠. 이번엔 여유였습니다. 이번엔 급할 게 없으니까요. 이번엔 그들이 더 급하니까요. 이번엔 대만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양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번엔 침묵. 이번엔 5초쯤 흘렀습니다. 이번엔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양보가 아닙니다.
이번엔 그럼 뭡니까? 이번엔 현실 인정입니다. 이번엔 현실 인정. 이번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지난 9개월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한국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결과는 뭡니까? 전부 실패입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무겁습니다. 이번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계속 배제하거나 한국과 함께 가거나. 이번엔 첫 번째 선택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이번엔 7년 4,200억 달러, 성공률 28%. 이번엔 두 번째 선택은요? 이번엔 비용이 없습니다. 이번엔 없습니까? 이번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할 일은 그 판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이번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투항이었죠. 이번엔 유럽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주도권을 잃는 겁니다. 이번엔 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주도권은 진작에 없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이번엔 한국이 멈춰서 우릴 기다린 적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울 때 한국은 실행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합의할 때 한국은 양산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우린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이번엔 강대국이 따라간다고 말했습니까? 이번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비공식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이번엔 한국을 흔들면 판이 흔들린다고. 이번엔 판이 흔들린다. 이번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국을 배제하려던 9개월 동안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메모리 가격 급등했습니다. 이번엔 공급 불안 커졌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우린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뭘요? 이번엔 한국을 건드리지 않기로. 이번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이번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건 패배가 아니라고. 이번엔 합리적 선택이라고. 이번엔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이번엔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표결하겠습니다. 이번엔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이번엔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하나. 이번엔 둘. 이번엔 셋. 이번엔 전원이었습니다. 이번엔 가결됐습니다. 이번엔 끝입니다. 이번엔 9개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기다렸을 뿐이죠. 이번엔 그들이 깨닫기를. 이번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번엔 견제에서 협력으로. 이번엔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필연이었습니다. 이번엔 강대국은 감정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번엔 문서를 남기죠. 이번엔 그 문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판이 바뀐 겁니다. 이번엔 3월. 이번엔 저는 32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강대국의 조건이 뭡니까? 이번엔 제가 배운 공식은 이랬습니다. 이번엔 영토. 이번엔 자원. 이번엔 인구. 이번엔 군사력. 이번엔 이 네 가지를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이번엔 미국 마이너스 4개 전부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마이너스 4개 전부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마이너스 4개 전부 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강대국입니다. 이번엔 그럼 한국은요? 이번엔 영토 마이너스 3개 109위. 이번엔 자원 마이너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엔 인구 마이너스 5,100만. 이번엔 군사력 마이너스 강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번엔 4개 중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이번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지난 9개월을 봤습니까? 이번엔 미국, 일본, 대만, 유럽이 한국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왜죠? 이번엔 한국이 영토가 넓어서입니까? 이번엔 자원이 많아서입니까? 이번엔 인구가 많아서입니까?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입니다. 이번엔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왜 한국을 배제할 수 없었는가? 이번엔 첫 번째 이유. 이번엔 속도입니다. 이번엔 남들이 계획할 때 한국은 실행합니다. 이번엔 남들이 합의할 때 한국은 완료합니다.
이번엔 텍사스 공장 마이너스 발표 후 6개월 착공. 이번엔 인디애나 공장 마이너스 계획 후 8개월 양산. 이번엔 누가 따라갑니까? 이번엔 미국 공장 마이너스 발표 후 2년 착공. 이번엔 일본 공장 마이너스 계획 후 3년 지연. 이번엔 차이가 4배입니다. 이번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유. 이번엔 안정성입니다. 이번엔 삼성 공급 차질 마이너스 지난 10년 연건. 이번엔 SK 품질 문제 마이너스 지난 10년 연건. 이번엔 팬데믹 와도. 이번엔 지진 나도. 이번엔 태풍 와도. 이번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계획 짤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유. 이번엔 보건력입니다. 이번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남들은 회의합니다. 이번엔 원인 분석합니다. 이번엔 책임 규명합니다. 이번엔 한국은요? 이번엔 바로 고칩니다. 이번엔 2023년 8월. 이번엔 SK 중국 공장 화재. 이번엔 3일 만에 복구. 이번엔 7일 만에 정상 가동. 이번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번엔 네 번째 이유. 이번엔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번엔 한국 기업은 약속 지킵니다. 이번엔 2025년 납품 계약 마이너스 2025년에 납품합니다. 이번엔 5년 물량 계약 마이너스 5년 동안 공급합니다. 이번엔 딱 그만큼입니다. 이번엔 더 주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덜 주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계약서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엔 시장이 이걸 압니다. 이번엔 그래서 믿습니다. 이번엔 저는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깨달았죠. 이번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번엔 20세기 강대국 기준. 이번엔 영토, 자원, 인구, 군사력. 이번엔 21세기 강대국 기준. 이번엔 속도, 안정성, 보건력, 신뢰성.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엔 그리고 한국은요? 이번엔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이번엔 완벽합니다. 이번엔 4월. 이번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이번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이번엔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그럼 뭔데? 이번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필수국입니다. 이번엔 강대국은 주도합니다. 이번엔 한국은 주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강대국은 독점합니다. 이번엔 한국은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강대국은 과시합니다. 이번엔 한국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하지만요. 이번엔 강대국은 빠져도 판이 돌아갑니다. 이번엔 한국이 빠지면 판이 멈춥니다. 이번엔 이게 차이입니다. 이번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전통적 의미의 강국이 아니다. 이번엔 영토도 작고 자원도 없으며 인구도 적다. 이번엔 하지만 21세기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만큼 필수적인 나라는 없다. 이번엔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이번엔 말한 날짜에 납품한다. 이번엔 말한 품질을 맞춘다. 이번엔 말한 가격을 유지한다. 이번엔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번엔 이것이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다. 이번엔 힘이 아니라 신뢰. 이번엔 규모가 아니라 정확성. 이번엔 자원이 아니라 실행력. 이번엔 21세기형 국가 모델이다. 이번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번엔 창밖을 봤죠. 이번엔 32년 이 바닥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일본 전성기 봤습니다. 이번엔 미국 부활 봤습니다. 이번엔 중국 굴기 봤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한국 완성을 봤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일본처럼 기술만 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미국처럼 규모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중국처럼 속도만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자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엔 한국은 일본보다 나은가? 이번엔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미국을 따라잡는가? 이번엔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한국입니다. 이번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이번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번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이번엔 하지만 빠지면 판 전체가 무너지는 나라다. 이번엔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권력이다. 이번엔 운영의 권력. 이번엔 신뢰의 권력. 이번엔 실행의 권력. 이번엔 그리고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완성했다. 이번엔 저장했습니다. 이번엔 끝났습니다. 이번엔 32년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죠. 이번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엔 영토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이번엔 군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엔 판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건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번엔 운영의 결과입니다. 이번엔 30년 동안 약속 지킨 결과입니다. 이번엔 30년 동안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엔 30년 동안 정확하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엔